세월호 침몰 5주기를 맞아 진도 팽목항과 안산 단원고 등 전국에서 추모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8일까지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가수 박유천 씨가 공개적으로 마약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경찰이 오전부터 마약 투약 혐의로 박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박 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한 조루순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전담 관찰관이 최소 6개월 동안 24시간 1:1 밀착 감시를 하게 됩니다. 프랑스의 상징인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불이 나 첨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매우 슬프지만 최악은 피했다며 국민과 함께 대성당을 재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당이 세월호 비하 망언을 한 차명진 전 의원을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한성교 사무총장은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징계 절차를 논의할 것이고 당대표가 사과까지 한 사안이다. 잘못됐다는 점을 당에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월호 망언과 관련해서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해서 한국당이 중앙윤리위에 회부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하면서도 대북 특사 얘기는 꺼내지 않았죠.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순방을 다녀와서 북한 의중을 파악하고 대북 특사 문제를 논의할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됐던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북한 입장을 잘 들어서 미국에 전달하는 문 대통령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에서 우리를 오지랖 넓은 중재자라고 언급한 것은 자신들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 쓴 자극적인 표현이라면서 그런 표현에 흔들리거나 감정을 노출하는 건 미숙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북한이 유엔 인권 심사를 위해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 내 인권 증진의 최대 장애물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국제 유엔 인권이사회가 공개한 북한 인권 보고서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 심각한 장애물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제재가 북한의 경제적 발전을 위한 외국과 정상적인 교역을 방해할 뿐 아니라 아동, 여성, 장애인에 필요한 의약품과 의료시설을 제공하는 것까지 방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7박 8일간의 일정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순방하기 위해 출국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중점 외교 전략 가운데 하나인 신북방 정책의 당사국들과 협력을 다지고 현지의 고려인 동포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특히 봉오동 청산리 정투의 주역인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 대통령이 7박 8일 일정으로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을 차례로 국빈 방문합니다. 먼저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베르디 무하메도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국 기업이 건설한 투르크메니스탄 최초의 가스화학 플랜트 현장을 시찰합니다. 두 번째 방문지인 우즈베키스탄에선 미르지오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의회에서 연설하고 우즈벡의 대표적 역사 문화 도시인 사마르칸트를 찾을 예정입니다. 마지막 방문지인 카자흐스탄에선 토가예프와 나자르바예프 등 전 현직 대통령들과 만나 카자흐스탄의 비핵화 경험을 공유한 뒤 오는 23일 밤 늦게 귀국합니다. 이번 순방은 이들 국가들과 오랜 역사적, 문화적, 유대 관계를 바탕으로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중앙화 진출 확대 등 공동 번영을 위한 미래지향적 협력 기반을 조성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 순방에서 현지에 사는 고려인 동포들을 격려하는 데에도 주안점을 둘 계획입니다.
이번 순방국들에는 일제 강점기 때 만주와 연해주로 쫓겨났다가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에 중앙아시아로 끌려온 고려인들의 후손 3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또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카자흐스탄 방문 때 독립운동가 개봉 후 황운정 의사의 유해를 봉환할 예정이고 봉오동 청산리 전투의 주역인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도 추진 중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리적으로 북방 경제권의 중심에 있는 이번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통해 혁신 성장의 핵심 경제 정책 중 하나인 신북방 정책의 외연을 확장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재범을 막기 위해 출소 뒤에도 1대1로 전담 감시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조두순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특정 범죄자 보호 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법을 보면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는 주거 지역이 제한되며 특정인에 대한 접근이 금지됩니다. 특히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 한 명의 전담 보호 관찰관이 24시간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현장 확인 등 직접 점검에 나서게 됩니다. 국가산업단지인 충남 단진 부곡공단 입주업체들이 집안 치마로 건물 곳곳에 금이 가는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전의 전력구 공사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안전대책을 두고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물 주변으로 곳곳에 커다란 금이 갔고 공장 내부 바닥도 푹 내려앉았습니다. 자로 재어보니 17cm나 차이 납니다. 바닥이 경사져 미닫이 문이 저절로 닫히는가 하면 벽판이 뒤틀려 고정돼 있어야 할 가스관이 밀려났습니다. 당진의 한 산업단지에서 이 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업체는 40곳을 넘어섰습니다. 집안이 내려앉으면서 땅속에 묻혀있던 전선도 그대로 드러나 꺾였습니다. 전선이 끊어진다면 대형 화재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근 도로 두 곳에서는 열배관이 파손돼 땅 꺼짐 현상까지 발생했습니다. 피해 업체들은 한전이 지하에 고압선을 매설하기 위해 진행한 전력구 공사를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집안이 약한 매립지에 60m 깊이로 땅을 파 지하수 소위가 낮아졌고 하루 600톤 넘는 지하수가 유출돼 토사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집안 치마가 가장 심한 지역에 그 가스 공급 시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가 많이 와서 집안 치마가 급격히 일어났을 때 만에 하나 가스관이 파열된다면 대형 참사가 일어날 것은 자명한 겁니다. 업체들이 항의했지만 한전은 전력구 공사와 집안 치마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최근 상황이 심각해지자 등 떠밀린 듯 원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집안 치마 원인이 모두 전력구 공사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일부 건물들의 균열이 공사 이전부터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원인들께서 공장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어 저희들이 상세 원인 규명이 할 수가 없다는 데에 대해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싱크홀은 여러 경로로 파악했을 때 한전과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공사를 위해 도로 조명 허가를 내준 당진시도 이렇다 할 안전보장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가운데 피해 업체들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이 무너지는 모습에 파리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눈물과 탄식을 쏟아냈습니다. 교황청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끔찍한 화재 소식에 충격과 슬픔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뻘건 화마가 파리의 상징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속절없이 무너지는 노트르담 대성당. 센강 맞은편에서 길 가던 시민들이 모여들어 발을 동동 구릅니다. 모두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울먹일 수밖에 없습니다. Voilà. Et là, finalement, 3 heures après, c'est un peu la désolation et la tristesse parce qu'on s'aperçoit que ça brûle toujours, même si on a une bonne nouvelle, je crois, qui est que la charpente tient. Donc, voilà, on espère que. 경찰이 대피를 유도해 보지만 더 많은 시민들이 몰려 두 손 모아 함께 기도합니다. Du coup, j'étais super triste. Et là, je suis contente de venir. Je pensais pas faire l'effort de venir après l'engagement que j'étais avant. Et je suis contente de pouvoir être à côté d'elle et prier. 교황청도 유럽 가톨릭의 대표 건물이 큰 손상을 입은 데 대해 커다란 충격을 나타냈습니다.
노트르담 성당을 파괴한 끔찍한 화재 소식에 충격과 슬픔을 느낀다며 프랑스 가톨릭 교회와 파리 시민에게 연대를 표현한다는 성명을 내놨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트위터 글을 통해 엄청나게 큰 화재를 지켜보려니 너무도 끔찍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방항공기를 이용해 공중에서 불을 끄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파리 소방당국은 대성당 전체와 주변 건물 파손 가능성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프랑스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로 세계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문화재청이 화재에 취약한 우리나라 문화재 전반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합니다. 문화재청은 오늘 아침 각 지방자치단체에 목조 건축물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요청했으며 직접 관리하는 5대 궁궐과 조선 왕릉 등의 소방시설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또 숭례문 화재를 겪었던 입장에서 프랑스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온전히 규명되고 책임 소재가 확실히 가려지지 않는 한 세월호 문제는 끝나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오늘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열린 국민안전다짐대회에 참석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아직도 완전히 규명되지 못했다면서 참사의 진실을 덮어두는 한 훗날을 위한 교훈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리는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움직임이 음습하게 또는 노골적으로 계속되고 있다면서 특별조사위원회가 그 어떤 장벽과 방해에도 굴복하지 말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를 요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일부 세력은 진실규명 방해를 멈추고 진상조사에 협력하라고 촉구하고 그것이 비슷한 참사의 재발을 막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돕는 길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세월호 인양 작업은 지난 2017년 침몰 3년이 지나서야 이뤄졌습니다. 1만 톤에 이르는 세월호를 바다 밑에서 끌어올려 육상에 세우기까지 박기환 기자가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2017년 3월 23일 새벽 4시 세월호가 침몰 1073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만 톤에 이르는 세월호는 바지선 두 척과 66개의 와이어로 해저에서 서서히 들어 올려졌습니다. 인양 작업은 유족들이 함께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엄마 곁으로 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영원히 사랑한다고, 내 딸 다윤이 영원히 사랑한다고 그러고 싶어. 이틀 뒤 반잠수식 선박에 올라탄 세월호 전체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진도 앞바다의 거센 조류 탓에 선체 고정 작업이 늦춰지면서 거치 장소인 목포로 출발하는 날짜도 미뤄졌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목포 신항에 도착했지만 육상으로 올라가기 위한 준비 작업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조류가 안정적인 닷새 안에 거치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 물을 빼는 등 무게를 최대한 가볍게 하고 분산시키는 게 큰 과제였습니다. 한 축당 최대 60톤까지 적재할 수 있는 모듈 트랜스포트 336축을 동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치가 끝난 뒤 선체와 수중에서 미수습자 수색이 이뤄졌습니다. 희생자 4명의 유골이 수습됐지만 5명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남현철 학생, 박현민 학생, 양순정 선생님, 권재근님, 권혁준님 25사람을 영원히 잊지 말아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지난해 5월 육상으로 올라온 지 1년 만에 세월호는 다시 원래 모습대로 세워져 일반인에게 공개됐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지금 이 시각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는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기억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희생자 합동 분향소가 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장에서는 마임 공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오늘로 꼭 5년째가 됐습니다. 그날을 잊지 말자는 취지로 세월호 참사 기억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4.16 재단과 4.16 참사 가족협의회가 주관합니다.
안산 화랑 유원지에서 진행되는 이번 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식에는 유가족과 시민 등 5천여 명이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금 공연이 마무리가 됐고 곧 영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음을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점점 더 기울어요. 4차례 구조 기회가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황 파악이 중요할 텐데 헬기 세대와 경비정 모두 출동하는 동안 세월호와 교신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해경분들은 구조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항공구조사 누구도 승객을 구하거나 퇴선하라 알리기 위해 선내로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구조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했는데 무능했다가 아니라 안 했다는 거예요, 전혀. 진실을 밝혀달라는데! 내 자식이 어떻게 갔나 진실을 밝혀달라는데 왜 이렇게 몰아붙여? 왜 이렇게 몰아붙어? 세월호 특조위 대응 방안 문건도 내부 작품이었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세월호 수사를 방해하려고 했다는 취지의 증언입니다.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한 명만 처벌받았습니다. 일부 간부들은 오히려 승진했습니다. 해인과 해경이 질병 수사 과정에서 진실을 은폐한 것으로 판단하고 회복하기 위하여 세월호 사건 발생 초기부터 가족대책위와 민변에서는 세월호의 실제 소유주가 국정원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아니라 2014년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전 총리도 세월호 수사 외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저희는 그 당시 생각이 다 나요. 잊을 수 없고 뼈에 삼치는데 사회 지도층이신 고위 공무원께서는 왜 모르고 왜 기억이 안 나는지. 네, 고맙습니다. 기억 영상 5년의 기억, 우리의 다짐까지 함께 했습니다. 참으로 슬픔만으로도 네, 5년의 기억, 우리의 다짐이라는 주제의 기억 영상까지 보셨습니다. 기꺼이 슬퍼하기 위해서라도 진실은 꼭 밝혀져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오늘 기억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안산 화랑 유원지에서 진행되는 이번 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식에는 유가족과 시민 등이 검은색 복장을 하고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와 문성혁 해수부 장관 등 정부와 정당 대표들도 대거 참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죄책감으로, 때로는 미안함으로 보냈을 한 사람입니다.
생존학생 장애진 각계 추도사에 이어서 다양한 기억 공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띄울 편지를 읽는 동안 영상을 함께 보실 텐데요. 영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함께 할 겁니다. 영상에는 우리 아이들이 첫 번째 영상이 마무리가 됐고 이제 또 다른 영상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기억과 진실을 위한 싸움에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함께 보시면서 이 분위기 계속 우리 아이들이 인사드리는 이어가겠습니다.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존학생 장혜진님의 편지 낭송과 최강현 작가님의 그림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월호 생존학생 모임 메모리아 대표 장혜진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5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5년이란 시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한 이유를 아직도 밝히지 못해 그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같이 걸어온 5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숨겨지고 감춰졌던 것들을 우리는 그 시간 동안 조금씩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중 여전히 감추고 있는 것 하나, 대통령의 7시간. 그 시간을 30년간 봉인하기로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30년이 지나면 저희는 50대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포기할 거라는 생각으로 긴 시간을 묶어놓은 것일까요? 시간을 잘못을 감추고 빠져나가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결백하다면 이렇게까지 숨길 필요가 있었을까요? 정치인 중 몇몇은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정작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국민들에게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비치도록 하며 서로의 사이를 이간질하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보지 않았더라면 진상규명을 위해 여러 당이 모여 노력해주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이 자리를 빌려 말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모든 분,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 시선이 아닌 이웃의 시선으로 바라봐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졌을 때 수사권 기소권도 없이 조사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마저도 당시 정부에 의해 강제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민들 덕분에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사권 기소권도 없는 상태로 조사밖에 할 수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조사된 내용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지만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아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왜 돌아오지 못하였을까요? 그 이유를 밝히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아마 국가가 더 잘 알지 않을까요? 언론과 국가에 묻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 피해자 가족들은 위로와 치료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데 왜 왜곡된 얘기로 피해자들이 더 상처 입게 만드셨나요? 왜 피해자가 책임자를 나서서 찾고 죄를 물어야 할까요? 왜 피해자 스스로가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것을 밝혀내야 할까요? 도대체 왜? 피해자가 외쳐야 하는 세상은 누가 만들어낸 것일까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세월호 생존자라는 단어가 무거운 죄책감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인해 피해자가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사이가 된 것일까요? 대한민국은 국민의 안전을 도맡아 책임지고 본인의 잘못에 대하여 인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상을 밝히는 것이 오래 걸릴 걸 알고도 시작하였습니다. 앞을 가로막은 거대한 벽을 부수어도 그 뒤에는 복잡한 미로가 있었습니다. 네, 세월호 5주기 기억식 현장 잠시 다녀오셨습니다. 생존 학생의 편지, 왜 피해자가 나서야 하냐고 국가를 향해 던진 질문. 기성세대, 특히 정치권과 언론이 새겨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1시 반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